자, 안녕하십니까. 대장님이 이순신입니다.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한번 볼 건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하방으로 좀 밀리는 듯한, 자칫 잘못하면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5일선이 이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갑자기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장대 음봉이 나올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추가로 이 거래량 자체가 받쳐지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 중요 구간에 대한 일단 첫 번째 구간에 대한 이탈이 나오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분봉상 움직임이 아니에요. 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추가적인 하락 나올 수 있는 날이에요. 이 정도의 하락 충분히 감수할 수 있어요. 우리 어디까지 열어놨습니까? 10만 800원 구간까지, 10만 8천 원 구간까지, 죄송합니다. 11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만 8천 원.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구간을 왜 이 구간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이래요.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잡아갔을 때보다 좀 스윙 관점이나 장기적으로 잡아갔을 때 그 이점이 훨씬 더 높은 종목입니다. 자, 원전에 대한 모멘텀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전쟁에 대한 리스크 사라져야겠죠. 전쟁 끝나야겠죠. 종전이 터져줘야 되고, 에너지에 대한 수요 자체가 증가되는 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공급 문제는 전 세계 모두가 지금 공통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문제예요. 심지어 미국조차도. 근데 그걸 지금 인류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뭐예요? 원전이라는 거지. 근데 기존의 원전 같은 경우 너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 SMR이 나오게 된 건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해서 상방으로서의 모멘텀이 나올 거다, 상단 매물 돌파했으니까 이제 꽃길만 걸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단기적인 눌림목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올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이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해주면서 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SMR에 대한 기대감과 기존의 대형 원전 자체에 대한 실적으로 쌓아나가면서 밸류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이번 전쟁이 끝나면 수급이 어디로 많이 몰릴까요? 반도체, AI, 빅테크 기업들,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릴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또 거론되는 문제가 뭘까요? 전력에 대한 부분들. 자, 데이터 센터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설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건설을 하기 시작했고 시설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당장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전력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 센터 하나당 대형 원전 1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국가 없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전쟁에 대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내용만 일단 가져왔어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쟁,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란 측에서 계속해서 이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으니 시간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직 이제 공격을 하진 않을 테지만 그렇다고 전쟁이 끝난 거 아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거다. 딱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전쟁이 계속해서 길어졌을 때와 전쟁이 바로 끝났을 때의 시장의 흐름을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전쟁이 만약에 길어져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끼케야 어떤 상황 나올까요? 지금 여기서 이 구간 다시 이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외인들의 비중 자체 늘어났잖아요. 전쟁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전쟁이 이어질 수도 있겠죠.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시간은 절대 길지 않을 거고, 충격조차도 이전처럼 크게 주가를 꽂아 넣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눌릴 때마다 뭘 해야 돼요? 비중을 담을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잡아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영상을 촬영해 드리는 겁니다. 자, 정말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두산 파이팅 혹은 이순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주주님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매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6개월을 기점으로 봤을 때 이 최상단 부분과 이 하단 부분을 좀 집중해 주세요. 어제자를 봤을 때 어때요? 3%였던 비중이 이 장대 양봉에서 3%였어요. 최고점이. 근데 오늘 어떻게 됐다? 오히려 추가적으로 1.8% 비중이 늘어났다.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주가가 빠지고 외인 프로그램이 매도했기 때문에 우리 주주인들은 얘네가 나가고 있구나,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타이밍에 1.8%라는 비중을 다른 이 아래 구간이 아니라 최고점 부근에서 비중을 받아줬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끝난 겁니까? 얘네 정리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가는 게 아니라 리스크 조절이었고 기존의 세력들은 물량을 받고 진짜 외인들은 좀 리스크 조절을 위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로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게 최근까지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에 대한 비중 어땠어요? 분명히 들어왔어요. 4%, 5%, 6%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상환 물량은 어땠어요? 사실상 많이 안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서야 80만 주, 80만 주, 30만 주 이렇게 상환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떤 신호로 좀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상환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공매도 추세 전환에 대한 신호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또 변수가 생기죠. 이란 측에서 계속 내부 분열이 있는 것 같다. 뭐 협상단을 파견하지 않을 거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계속 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미국이 이번에 협상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이란을 다시 한번 직접 타격을 해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전과 같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이란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지금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준비를 해놓을 거예요. 단기간 내에 빠르게 무력화시키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제 바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경제는 더 안 좋아질 것이고 이 11월 달에 뭐 있어요, 여러분들? 중간 선거. 이거 트럼프 대통령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겠죠.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너네 지금 분열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잘 어떻게 좀 시간을 줘볼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부 분열 났어? 이 전쟁 초반에 트럼프였으면 어떻게 했어요? 바로 타격했죠, 여러분들. 뭐하러 이런 시간을 줍니까? 바로 타격하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본인도 아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방금 말씀드렸던 공매도 세력들이 물량을 상환한 이유가 그 이유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네가 이미 일정 부분을 상환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매도가 안 나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공매도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주가를 더 누를 수도 있겠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네가 만약에 그럼에도 상환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존의 세력들과 이 공매도 세력들이 같은 세력이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얻는 정보는 뭡니까? 그렇죠. 차명 계좌를 통해 주가를 핸들링하는 기존 세력들의 의도를 이 공매도를 통해서 우리가 투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인들의 비중 자체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25%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개인들의 수급을 빨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막고 있는 게 지금 일단은 전쟁에 대한 리스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한국 시간으로 23시 11시 오후 11시에 이 EIA 원유 재고 지수가 나옵니다. 지표가 나와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결국에 에너지와 직결되는 부분이고 증시와도 직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 주주님들 요거 이따가 제가 저녁에 우리 주주님들 또 도움 드릴 거니까 확인 가능하신 분들은 직접 확인하시고요.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함께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갑자기 나왔던 그 하락 뭐 때문이었어요?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매도 물량 나오기 시작했었죠. 자, 이러한 그림들 자체가 절대 일반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얘네가 장 초반부터 매도할 수 있었음에도 갑자기 방금 전에 매도하고 추가적인 움직임 또 안 가져가? 이상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5일선을 계속해서 밑으로 넣어주면서 5일선 밑으로 넣어버릴 것처럼 만들어주면서 개인들을 이탈시키려는 의도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당장 무조건 이렇게 해라. 무조건 여기서 어디까지 갈 거다. 이런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위에다가 제가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께서 두산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요. 제가 뭐 무조건 최고점, 무조건 어디서 이런 약속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할 수 있는 선에 최선을 다해서 고점을 잡아드릴 거고 현 시점에서 비중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늘리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매수에 대한 타이밍, 신규 진입에 대한 타이밍 이거 요청이라도 해보세요. 도움 드릴 겁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강조드리는 포인트는 신호예요. 원 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서 우리 주주님들께 공유드리고 있는데 주식에 100% 있습니까? 주식에 100% 없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그냥 100% 없으니까 그냥 도박처럼 그냥 넣어놓고 그냥 뭐 올라갈 것 같으면 넣고 아니면 빼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시장의 흐름을 잡으면서 확률을 높여보자라는 거야. 오차 범위를 줄이고 확률을 더 높여보자라는 거. 100%에 가까워지게.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구독자 혜택으로서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께
선물 하나 나눠드리면서 마무리할 겁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애들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그렇죠.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이 몰렸던 건데 이 수급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아니죠.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 반등이 나왔고요. 유통 비율이 40%대.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니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왜? 개미 털기라는 불필요한 구간을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준비를 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그 영상 끝까지 보신 다음에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에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